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6억짜리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억만 잡아도 대출받지 않고 현금 3억 정도로 이런 단독주택을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6천이라는 뉴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열심히 몇십 년을 모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목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파트에 샀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또 노후된 아파트에 살면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뒤에 화면에 보이는 이런 단독주택의 건물주가 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다른 로망 아닐까요? 서울에서 만약에 이런 주택을 살 수 있다? 요즘에 최근에 그 이쁜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V에.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서울에 너무 외곽에 있거나 서울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지역, 싼 지역에 이런 단독주택을 보통 이제 소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라고 하고 있지만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 그것도 역세권에서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 작은 돈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독주택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서울 15억 이상 고가 단독주택 매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6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6천인데 아파트는 34평 아파트의 대지 지분 면적이 한 13평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평균적으로 한 50평 정도 되는 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면적이 이렇게 다르고 부동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이게 고가냐 저가냐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고가냐 저가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는 이유가 대부분 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지, 현실 시장에서 15억이 지금 현재 고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걸 좀 한번 짚어드리고,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올해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5억 이상의 높은 가격의 단독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2021년 작년에 15억 이상의 단독주택 거래량이 2774건이 서울의 전체 단독주택 거래량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8631건 중에서 15억 미만의 거래는 68%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가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15억 이하의 단독주택 거래량도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파란색 빗금 쳐 있는 지역들은 서울에서 노후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 있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은평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마포구를 거쳐서 용산구, 중구, 종로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중랑구, 그 다음에 강북구, 도봉구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강동구, 송파구,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들의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들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모가 되게 되면서 단독주택은 전체 서울에서 비중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희소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은퇴 인구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이제 끊어지게 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의 가장 큰 희망 또는 가지고 싶은 1순위가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또는 별도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건물주가 되셔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향후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매년 100만 명씩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이런 단독 다가구의 건물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단독주택들, 땅들은 계속해서 줄어가니까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독주택이 가격이 지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가격, 지가 변동률을 좀 보니까요. 전국과 서울, 수도권, 대도시권으로 좀 나눠서 봤는데 빨간색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전국인데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한 번도 거의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상승해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의 조감도는요. 저희 어머님 집을 제가 건축을 해준 조감도입니다. 대지가 굉장히 작고요. 이 코너 집인데 4층짜리 건물로 지어졌는데 남양집이다 보니까 뒤에 테라스, 그러니까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테라스까지 있는 건물이 돼서 완공이 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대지 면적이 27평, 불과 27평짜리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49평. 그러니까 이 5년 전에 지었는데요. 지금 일조권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지고 그림자가 져 있으니까 뒤에 건물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27평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1층에는 점포가 하나 있고요. 2층은 투룸으로 이렇게 투룸 구조로 투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층 3층과 4층을 이렇게 해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 두 개 층을 쓰고 계시거든요. 내부 계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방을 하나로 만들고 거실을 넓게 쓰고요. 위에도 방을 하나를 만들고 거실을 써서 투룸으로 쓰고 있고 테라스가 별도로 있는 그런 건물이고 요 투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1층에 있는 지역은 이제 1층에 있는 상가는 공방을 줘서 공방에 월세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월세 15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얻고 계시고 또 이제 국민연금도 나오시니까 합쳐서 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 없이 살고 계시는데 자, 요게 건축비가 3억 정도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지가 27평밖에 안 되고 여기 1층에 점포, 2층에 투룸 3층, 4층을 다 합쳐서 46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건축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서울에서, 그것도 역에서 아주 멀지 않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아파트만 쳐다보고 아파트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서 매번 떨어져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속 쓰려서 소주 한잔 마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눈을 살짝만 돌린다면은 이런 것들을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지역 한 3군데 정도를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북구 미아역 주변입니다. 자, 4호선이 지나가면서 미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이신설선이라는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매물을 검색해서 여기 10번이라고 10개의 매물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보니까 뭐 15억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은 대지 면적이 10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게 되면은 31평짜리인데 매매가 6억, 그 다음에 114제곱미터인데 평으로 따지게 되면은 34.5평의 대지 면적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매매가가 7억 1,500 정도 합니다. 노후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주인 세대를 포함해서 3세대에서 한 5세대 정도의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입주하지 않고 3세대에서 5세대를 전세를 끼고 산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6억짜리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억만 잡아도 대출받지 않고 현금 3억 정도로 이런 단독주택을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1평 갖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하면은 저희 어머님 집이 대지가 27평이었던 걸 기억하시고
그 대지 27평에 4층짜리 건물 1층에 필로티와 점포 하나를 놔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내 집 건물주가 되시면서 한두 세대 정도를 이제 임대를 놓으시면서 거주할 수 있고, 여차하면은 그냥 3개층 다 써버리고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으로 써버리면은 나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되실 때 건축을 하신다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제가 지을 때는 3억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좀 더 건축비가 든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한 3억 5천 정도를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지금 사놓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리 사놓지 않으면은 이런 걸 나중에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미아동이었다. 두 번째 지역은 중랑구 사가정역 7호선 라인입니다. 7호선에서 오른쪽에 7개의 매물이 등록된 물건을 검색을 하니까, 자, 보시면은 5억 2,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기에 9억 300만 원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는데 대지 면적이 25평, 36평, 얘도 한 26평 정도 되겠네요. 요런 물건들이 현재 사가정 7호선 라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GTX역입니다. 그렇게 핫한 지역이죠. 연신내역인데요.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 GTX A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더블 역세권,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인데, 이 연신내역 오른쪽 편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많은 개발이 현재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빌라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구성역이나 구산역이나 왼쪽 편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도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바람이 좀 덜 불었다. 그래서 착한 가격들이 꽤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4개의 매물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걸 클릭해서 보니까 대지가 14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게 되면은 44평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7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지가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멀 걸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현지 답사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직접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멀더라도 요즘에 뭐 전동 킥보드도 있고 또 따릉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예전처럼 도보로만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물주로서 월세까지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에서 복층으로 여러 개 층을 이용하면서 살 수 있다라면 자녀들한테도 좋고 가족들 전체도 행복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주거를 해결하면서도 그런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을 때 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작지만 마당도 있고 또 위에 옥상에 테라스도 있고, 그래서 정원도 가꾸고 간이 수영장도 해놓고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간섭받지 않고 행복감이 높은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아직까지 서울 내에서도 가능하다.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고 열심히 찾는다면 그 노력의 대가만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